안녕하세요, 말랑팡스의 로드맥스터입니다. 이번에 다트존이 한국에 새로 정발이 됐습니다. 이게 2-3년 전부터 갑자기 미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좀 요즘에는 너프를 위협할 정도로 세를 불리고 있는데, 성능 괜찮고 디자인도 예전에 비해서 꽤 세련되어졌고 해가지고 반응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7월 우리나라의 완구 회사인 손오공이 이 다트존을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나 잔뜩 샘플을 보내주셨습니다. 둘, 셋, 여기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넷, 5개, 상자를 무려 5개나 보내주셨는데 과연 어떤 물건이 들어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의 언제나 친구인 빅토리녹스로 뜯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빌러네이터 스펙트럼 블리츠파이어 X2, 이거는 스톰 스쿼드네요. 두 번째 상자에는 영차 세비지 스핀, 그리고 V-트윈. V-트윈 이거 좋죠. 자, 세 번째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트라이파이어, 슈어샷 다트 리필 들어있네요. 다트존 맥스 A1 프로, 다트존 맥스 넥서스 프로. 짜잔, 코너파이어네요. 다트존 프로 마크 2, 이거는 국내 정발이 안 된 물건이네요. 다트존 발리스틱 옵스 라는 시리즈명이 붙어 있군요. 어디 보자. 센트리 X2, 리버레이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오휴. 이렇게 제품 14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런데 지금 이쪽에 슬쩍 보이실 텐데, 사실 제품이 국내에 발매되자마자 제 돈으로 전부 다 구입을 했어요. 그 시중에 발매된 제품들은 발매되기 전에 보내줘야지 미리 감상을 올릴 텐데, 그게 아니고 이미 다 발매가 된 다음에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이미 이제 테스트를 하고 지금 리뷰 대본을 막 쓰고 있는 참이었거든요. 그래도 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거기에다가 이제 정발 안 된 것도 몇 개 끼어 있네요. 이 다트존 프로라든지 발리스틱 옵스는 정발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사항 스티커가 붙었네요. 이것도 정발된 물건이네요. 보이지는 않겠는데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네요. 반면에 일반 다트존 제품은 전부 이제 8세 이상이 권장 연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발리스틱 옵스랑 그리고 이제 다트존 프로 마크 2 빼고는 전부 다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리뷰 대본을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리뷰를 하나씩 올릴 예정이고요. 이것들은 그럼 어떡하지? 이것들은 그럼 이미 리뷰할 거는 구입해가지고 전부 뜯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협찬으로 리뷰를 하면 나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싫은 얘기를 못 하니까 리뷰는 그냥 내돈내산한 제품 가지고 리뷰를 하기로 하고요. 발리스틱 옵스도 이제 정발된 거니까 이것도 제가 나중에 구입해가지고 리뷰를 하기로 하고요. 프로 마크2는 정발이 안 된 물건이니까 이거는 샘플 가지고 리뷰를 하기로 하고요. 이거 샘플 받은 것들은 제가 2개씩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카페에서 이벤트 진행해 가지고 이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방법 같은 거는 카페랑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받았으니까 어떤 물건인지 한번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미 뜯은 거 가지고 리뷰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내려놓을게요. 자, 맨 먼저 슈어샷 다트. 일반적으로는 와플 다트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데요. 이제 이 끝부분이 와플처럼 사각형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다고 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와플 다트라고 부르거든요. 다트존에서 정식 명칭은 슈어샷 다트. 잘 맞는다고 해서 슈어샷인가. 정확도가 이제 일반 너프 엘리트 다트보다 높다고 광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제품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좀 해본 결과 엘리트 다트보다는 확실히 이게 직진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50발 들어있고 토이저러스에서 9,800원이었네요. 엘리트 다트 30발짜리가 대충 10,000원 전후 하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다소 싼 가격이네요. 명중률도 괜찮은 게 가격도 조금 저렴하니까 너프 다트보다 한
33% 정도 저렴한 셈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꽤 경쟁력 있죠. 다음에 트라이파이어 2팩입니다. 트라이파이어 요거는 토이저러스에서 13,800원이었어요. 이렇게 두 정 들어있고요. 이 다트를 3발 넣을 수 있는 소형 권총용 블래스터예요. 전체적인 느낌은 너프의 트라이어드랑 비슷한데, 트라이어드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에어 리스틱터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3발 넣든 몇 발 넣든 한 발씩 발사가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녀석은 인텔리전트 에어 리스틱터가 아니고 회전 탄창이어가지고 몇 발 넣어도 무조건 한 발씩 발사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한다면 뭐 크게 문제 없고요. 느낌은 큰 차이 없어요, 트라이어드랑. 자, 이렇게 3발 장전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이 고리 같은 거 있죠. 이게 이제 실린더 역할도 하는데, 이걸 당기면은 이렇게 회전탄창이 돌아가고요. 방아쇠를 당기면 회전탄창 아래쪽 다트가 발사가 됩니다. 이런 느낌. 당길 때마다 이렇게 회전탄창이 돌아가요. 예, 탄속은 21.36 나왔어요. 그리고 엘리트 다트 사용했을 때 탄속은 21.48로 엘리트 다트 탄속이 살짝 높았는데 뭐 거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트라이어드랑 어느 게 더 좋냐 하면은 조금 미묘해요. 일단 잡는 느낌이라든지 비슷비슷한데, 트라이어드는 아무 구멍에다가 넣어도 무조건 한 발씩 발사된다는 게 꽤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아래 구멍에서만 발사되니까 이제 다트를 넣는 순서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발사 안 됐죠? 앞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발을 쏘고 싶으면 이 위치에다가 장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당기면은 발사 위치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사용 편의성 면에서는 트라이어드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비슷비슷한데 트라이어드가 조금 더 편하다? 뭐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까지는 아니에요. 두 정 들어있는데 가격이 14,000원대니까 트라이어드가 하나에 지금 10,000원 줬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도 있고 성능 비슷하고 그러면은 괜찮네요. 꽤 리즈너블한 물건이네요. 좋아요. 자, 다음 스톰 스쿼드. 트라이파이어는 이제 3발짜리 회전 탄창이 들어있었잖아요. 이건 4발짜리 회전 탄창이 들어있어요. 이거 스코프는 너프랑 비슷하게 속에 뭐 렌즈라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이제 십자선 모양으로 부품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네. 근데 문제는 이게 십자선이 앞쪽에만 있어가지고, 기의식 조준기니까 가늠쇠랑 가늠자가 다 있어야 조준선 정렬이 되는데, 이건 앞쪽에만 있어가지고 대충 방향은 볼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조준하는 데는 도움이 잘 안 돼요.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도. 거기에다가 이거는 슬라이드가 꽤 작은 편인데, 이 스코프가 손잡이 역할을 해가지고 당기는데 도움이 좀 되네요. 이 녀석은 이제 방아쇠 당길 때마다 회전탄창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 방아쇠 당길 때마다 회전탄창 돌아가는 게 위로 펴네요. 이 앞쪽에 보면 여기에 살짝 홈이 패여져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다트를 넣고 방아쇠 당겨가지고 돌리고, 이렇게 하면 꽤 빠르게 장전이 가능해가지고 좋네요. 자, 이런 느낌. 슬라이드를 당기면 이 실린더 로드가 튀어나와가지고 발사 준비 상태가 됐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앞쪽에는 이제 가름쇠 모양의 장식이 있는데, 스코프를 통해서 보면 거의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완전히 장식이에요. 발사 준비 상태에서는 방아쇠를 반쯤 당기면 일단 회전탄창이 먼저 돌아가고, 완전히 당기면 이렇게 발사가 돼요. 이거는 다른 제품 블리스파이어에도 있는 특성인데요. 반쯤 당겨가지고 조준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마저 당겨서 발사하면은 조금 명중률에 도움이 되겠죠. 손이 좀 덜 흔들리니까. 장전이면 이제 발사 준비 상태 만드는 거 얘기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스코프를 당길 때 손잡이 역할을 해가지고 힘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잡는 느낌은 좀 미묘하긴 한데,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장전할 때는 이게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이 녀석은 탄속이 초속 22.83m였고요. 엘리트 다트 사용했을 때는 24.3이었습니다. 엘리트 다트 탄속이 약간 높네요. 초속 1m 정도. 22.83이면은
국내에서 지금 정발된 엘리트 2.0이랑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꽤 작은 크기의 다트 4발 들어가고 군더더기 없이 날씬하다는 점에서 이건 꽤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9,800원이면 지금 트라이어드보다 조금 저렴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트라이어드는 3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요건 4발 들어가고 슬램파이어 안 됩니다. 슬램파이어는 안 되지만 뭐 장탄수 4발이고 재장전하기도 편하고 여러모로 사용하기 편리하니까요. 가격 경쟁력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트손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편이에요. 너프보다는 조금씩 싸요. 이 인터넷 최저가는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일단 토이저러스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블리츠파이어 2팩 세트입니다. 블리츠파이어는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올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리뷰 올린 녀석은 그냥 블리츠파이어고, 이건 블리츠파이어 X2 버전입니다. 조금 발전 버전이에요. 6발짜리 권총이고요. 너프 디스럽터랑 비슷한 느낌의 제품인데 디스럽터보다는 조금 작아요. 특히 옆으로 상당히 날씬한 편이에요. 트라이파이어랑 같이 2자루 세트고요. 나머지 특징은 스쿼드랑 비슷해요. 방아쇠를 반만 당기면은 회전 탄창이 먼저 돌아가고 마저 당기면 발사된다는 것도 비슷하고, 이것도 재장전하기 편해요. 이렇게 넣고 돌리고 넣고 돌리고, 이 방아쇠 당겨가지고 회전 탄창 돌릴 수 있는 게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블리츠파이어 전 버전은 방아쇠가 엄청나게 뻑뻑해가지고 오래 쓰다 보면 손가락이 아팠는데, 이것도 약간 클릭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블리츠파이어 전 버전보다는 좀 부드럽게 당길 수가 있어가지고 사용감이 훨씬 괜찮아요. 이것도 발사 준비 상태가 되면 이렇게 실린더 로드가 튀어나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방아쇠를 반쯤 당기면은 일단 회전 탄창이 돌아가고 마저 당기면 이렇게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쯤 당긴 상태에서 조준을 딱 정한 다음에 살짝만 힘을 주면은 마저 발사가 되니까 흔들림이 적어져 가지고 정확하게 조준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한 번에 당겨서 발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녀석도 슬램파이어 기능은 없어요. 블리츠파이어는 탄속이 24.7m 나왔어요, 초속. 이거는 엘리트 다트 평균보다 살짝 높아요. 엘리트 다트 평균이 보통 20에서 22m고 뭐 대충 중간이니까 21m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24m면은 엘리트 다트 평균보다 살짝 높은 편이에요. 엘리트 다트 사용했을 때는 초속 25m 정도 나왔어요. 블리츠파이어는 2장 세트로 25,800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급의 권총이 2개 세트로 25,000원이라면 엄청 이득이죠. 거기에다가 잡는 느낌도 상당히 편하고, 슬램파이어가 없다는 거 하나 빼면은 다 좋아요. 그리고 슬램파이어가 있으면 좋긴 한데 구입을 결정하느냐 마느냐를 가릴 정도의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건 꽤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예, 블리츠파이어였습니다. 빌러네이터를 볼게요. 여러분, 너프의 서지파이어가 연상된 녀석인데, 이게 대단한 거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회전 탄창을 분리할 수가 있어가지고 회전 탄창 여러 개 가지고 이제 교체해 가면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엄청 많죠? 40발이었던가 이거? 40발이라니 진짜 어이없는 숫자 아닌가요? 장탄수 엄청 많고 수동이라 가지고 이제 유지비 안 들어가고, 거기다 이 녀석은 슬램파이어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사력도 괜찮고, 아까 권총 6발짜리에 슬램파이어 있어봤자 뭐 소용이겠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거는 40발 들어가는 거니까요. 얘기가 좀 다르죠. 슬램파이어가 있으면 좋죠. 회전 탄창이 분리가 되니까 나중에 추가 회전 탄창을 구할 수가 있으면은 미리 회전 탄창 여러 개에다가 장전해 놓고 교체해 가면서 쓴다든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 바깥쪽 회전 탄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살짝 턱이 있어 가지고 다트를 넣기가 쉬운데, 안쪽 회전 탄창 같은 경우에는 턱이 없이 매끈하게 잘라져 있는 형태라 가지고 조금 다트 넣기가 불편해요. 사소한 문제고요. 근데 이거 회전 탄창이 진짜 문제는 다트 넣는 도중이잖아요. 보세요. 다트의 문제인지 회전 탄창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헐렁헐렁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트 때문인지 자체의 문제인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성능에도 조금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계측했을 땐 핏이 헐렁했던 게 뭐 극단적으로 탄속이 낮게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크게 상관없나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가지고 다닐 때 조금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죠. 이런 블래스터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만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들고 다니다가 좀
이렇게 약간 아래쪽으로 들고 다닐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후두둑 떨어져 버리면 난처하죠. 이게 살짝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개머리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이쪽에 가늠쇠랑 가늠자 다 있고요. 앞쪽에 가늠쇠는 이렇게 펼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손잡이를 당기면은 앞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방아쇠 반만 당긴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권총이랑 다르게 그냥 방아쇠 한 번에 당기는 구조예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동 중 총구 하늘 방향 기본이죠. 빌러네이터는 이제 슈어샷 다트랑 엘리트 다트 둘 다 탄속이 대충 25m 정도 나왔어요. 방아쇠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슬램 파이어가 됩니다. 꽤 빠르게 슬램 파이어가 가능해요. 다만 슬램 파이어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차! 지금 이게 문제인데 슬램 파이어를 안 하면서 빠르게 연사하려고 하면은 가끔 동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방아쇠를 당기자마자 장전 손잡이를 당기려고 하면은 안에 부품이 미처 움직이질 못해 가지고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용하다가 이렇게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것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연소속도 괜찮고. 너프 엘리트 2.0 쇼크웨이브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쇼크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머리판 연장도 가능하고, 아니야, 그런데 쇼크웨이브는 슬램 파이어가 없단 말이죠. 서지 파이어에 개머리판 달아놨다는 느낌인데 장탄수가 2배로 많다는 점에서는 빌러네이터가 유리하지만 빌러네이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작이 아주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가 살짝 아쉬운 점이네요. 부드럽고 깔끔하게 움직이는 구조 같은 거는 너프가 오래 만들어 가지고 잘 정립을 해놨구나 싶기도 한데, 그거를 고려하더라도 빌러네이터 쪽이 장탄수 많고 쓰기 좋으니까 좀 더 유리한 것 같긴 해요. 예, 그 정도로 빌러네이터였고요. 다음으로 전동 블래스터 봅시다. 스펙트럼을 봅시다. 이거는 이제 액세서리를 전부 붙여놓은 상태고요. 액세서리는 전부 분리가 가능합니다. 액세서리를 떼면은 이런 느낌이 됩니다. 참고로 전방 손잡이는 한쪽 방향으로는 뺄 수 있기 때문에 탄창을 끼운 상태에서는 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스트라이프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얘기가 많았었죠. 거기에다가 외국판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프보다 성능도 훨씬 괜찮아 가지고 스트라이프의 시대는 끝났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뭐 여하튼 전방 손잡이는 이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요.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스톰 스쿼드 스코프랑 마찬가지로 앞쪽에만 십자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조준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뒤쪽에 이제 조준선 정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스코프 있고요. 그리고 개머리판. 개머리판은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길이 조절 로치가 하나, 둘, 셋, 넷, 4개 있어가지고 4단계로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당길 때는 레버를 안 눌러도 그냥 당길 수가 있는데 안으로 넣을 때는 레버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길이 조절 가능하고요. 다트를 넣어볼까요? 기본으로 들어있는 탄창은 10발짜리예요. 요거는 그 더블A 건전지가 6개 들어갑니다. 꽤 많이 들어가죠. 일단 10발짜리 탄창이라고는 하는데 보면은 꽤 여유가 있어요. 우겨 넣으면 12발까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넣고요. 다트존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모터 소리가 비교적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지금 보셨겠지만 거의 비슷한 위치에 맞았잖아요. 슈어샷 다트가 확실히 명중률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2발 써봤고요. 탄창 교체 같은 것도 이렇게 교체 레버가 커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이쪽에는 안에서 다트 걸리거나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액세스도 있고요. 액세스도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모터가 안 돌아갑니다. 너프 같은 경우에는 클립을 빼면은 모터가 안 돌아가는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근데 유연석한테는 그게 없어가지고 탄창이 없어도 모터 돌아갑니다. 뭐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탄속은 초속 20m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엘리트 다트 사용했을 때 탄속은 19.9m, 이것도 거의 20m. 탄속 초속 20m면은 지금 엘리트 2.0 평균보다 살짝 낮아요. 회색 트리거보다는 나은데 주황색 트리거보다는 살짝 낮은 편이에요. 이게 그 손오공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에 이제 다트존이 수입을 할 때 수동 블래스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전동 블래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파 인증 관련 법규 때문에 성능을 좀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스펙트럼이 제일 심하게 너프를 먹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스트라이프보다 성능도 좋고 편의성도 좋아가지고 꽤 찬양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성능이 이제 탄속이 초속 20m니까 엘리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네요. 스펙트럼이었고요. 이 녀석을 볼게요. 코너파이어. 이제 다트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자가 이제 폐쇄형이라 가지고 안에 제품이 안 보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10발짜리 회전 탄창이 달린 블래스터인데 이 녀석도 회전 탄창 뺄 수 있어요. 다트존 제품들은 소형 권총류 빼고는 거의 다 회전 탄창을 뺄 수 있는 구조라 가지고 나중에 회전 탄창 여러 개 구입해 가지고 교체하면서 쓸 수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조준기가 있고 앞쪽 조준기는 뺄 수 있고요. 뒤쪽 조준기는 레일이 여기 있긴 한데 실제로는 뺄 수가 없어요. 여기 회전 피봇에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 앞쪽 손잡이 버튼을 누르면서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좌우로 약 85도 정도까지, 완벽하게 90도는 아니네요. 이거를 돌리면은 이 안쪽에 거울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거울을 통해 가지고 조준을 할 수 있다 라는 컨셉의 제품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조준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일단 볼 수 있는 이게 너무 작아요. 너프에도 비슷한 물건이 있거든요. 르벨 시리즈에서 비슷한 물건이 나왔는데 그건 수동이었거든요. 그건 옆에 커다란 거울이 붙어 있었어요. 뭐 유리로 된 거울은 아니고 알루미늄 테이프라 가지고 좀 보기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꽤 큼지막한 거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준하기가 힘들었는데 이건 이 조그마한 거울로 봐야 되니까 진짜 조준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정면을 바라볼 때는 보는 방향이랑 조준하는 방향이 같으니까 빠르게 조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울을 보면은 이거 정확한 위치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돌린 상태에서 이걸로 조준하는 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거기에다가 이것도 최대 각도로 돌려야지만 거울이 이제 각이 나와서 보이지, 애매한 각도로 돌리면은 거울이 거의 안 보여요. 이 각도로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리는 건 뭐 의미가 있나 싶어요. 뭐 그렇고요. 기미과는 별개로 발사 성능은 위로 괜찮아요. 이 녀석이 초속 26m 정도 나왔어요. 엘리트 탔을 때는 초속 27m 나왔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성능이 높아요. 자, 이렇게 회전 탄창에 10발 넣을 수 있고요. 이것도 다트가 잡아주는 그게 살짝 불안하긴 해요. 이 녀석은 이제 전동 제품이라 가지고 이거 트리거를 누르면은 모터 돌아갑니다. 이것도 더블 A 건전지 6개 사용하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참 애매한 물건입니다. 차라리 요만큼만 떼가지고 그냥 권총형 블래스터였어도 상관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옆으로 돌리는 게 기믹 면에서는 재미있긴 한데 실용성이 있느냐 하면 좀 애매하네요. 성능 하향을 그다지 많이 안 먹은 편이어가지고 성능 중시하는 분이라면은 좀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세비지 스핀입니다. 다트가 무려 45발이나 들어가는 괴물이에요. 이 녀석도 전동 블래스터고요. 괴물이판은 여기 버튼 양쪽으로 누르면서 당기면은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대로 당겨도 어른 기준으로는 그다지 편한 편은 아니에요. 좀 짧아요. 이 녀석도 물론 이렇게 회전 탄창 분리가 가능하고요. 회전 탄창 끼운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 손잡이 있죠? 이거를 당겼다가 앞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회전 탄창이 돌아가요. 그래서 회전 탄창 전부 사용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회전 탄창으로 바꿔가지고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리뷰를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리뷰를 하기 전에 솔직히 말하자면은 국내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번 가지고 놀아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어. 왜냐면은 회전 탄창 돌리는 이게 고장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원할 때 깔끔하게 딱딱 움직인다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좀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신품 구입해 가지고 리뷰를 하는 동안에는 문제없이 잘 작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오래 쓰면 어떻게 될지 조금 불안한 면이 있네요. 뭐 그럼 바깥 필드에서 꽤 거칠게 갖고 놀았으니까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여하튼 신품 기준으로는 가지고 노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실린더 2개만 채울게요. 자, 이렇게 채우고 이제 발사 위치로 들어갑니다. 이 발사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도 손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전동 블래스터라 가지고 이것도 아래쪽에 모터 스위치 누르고 방아쇠 당기면은 발사가 됩니다. 이 녀석은 이제 방아쇠를 애매하게 당기면은 다트가 발사가 안 되고 스킵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방아쇠를 끝까지 꽉 쥐어짠다는 그거를 좀 위식을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 녀석도 이렇게 다트가 고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찰칵찰칵 거리면서 진동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려 가지고 헐렁한 다트가 멋대로 빠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지금 한 발 스킵 됐죠. 빠르게 연사하려고 하면 한두 발씩 그냥 넘어가 버려요. 언제나 이제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는 걸 좀 위식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뭐 이런 느낌의 세비지 스핀이었습니다. 세비지 스핀 같은 경우에는 탄속이 슈어샷 다트는 21.8m고 엘리트 다트는 21.4m 정도 나왔어요. 이것도 대충 이제 중앙 트리거 엘리트 블래스터 평균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셨을 V-트윈 요겁니다. 게틀링 총 형태 탄띠 급탄식 블래스터인데요. 여기 앞에 손잡이 있고요. 손잡이는 이거 분리도 가능하고요. 이 옆에 6개 돌아가는 거는 100% 폼이에요. 실제로 발사되는 건 이 가운데 부분이고요. 이 주변에 돌아가는 건 완전히 폼이에요. 이 녀석도 건전지 AA 사이즈 6개 사용하고요. 건전지를 전부 다 AA 사이즈 사용하는 게 좋아요. 너프 같은 경우에는 C 건전지랑 D 건전지 사용하는 타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C까지는 그러니 하는데 D쯤 되면은 너무 비싸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돼요. 탄띠를 블래스터에 장착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바로 탄띠에다가 넣을 수 있어가지고 편리해요. 회전 탄창이랑 거의 비슷한 감각으로 쓸 수 있어서 좋네요. 다만 이 녀석도 아까도 얘기했던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트가 고정력이 좀 약해요. 다트존 블래슨 회전 탄창이라든지 탄띠라든지 전부 다 이거 고정력에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탄띠 방식이라 가지고 회전 탄창처럼 부피가 큰 것도 아니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사용하는 도중에 이렇게 다트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교체하는 것도 꽤 간편하고요. 여기 가운데에 이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서 올리면은 돌릴 수 있고 교체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이 괜찮아요. 뭐 이것도 성능 면에서는 약간 너프를 먹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이게 해외에서는 이거 탄띠를 따로 팔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은 수입을 안 해줬네요. 공식몰에서라도 좀 판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아래쪽에 버튼 누르면은 모터 들어가고요. 위쪽에 방아쇠를 당기면은 다트가 발사됩니다. 즐기지 않나요? 다트존 제품이 전반적으로 모터 소리가 상당히 조용한 것 같아요. 특히나 V-트윈은 굉장히 조용해가지고 밤에 사용해도 부담이 없어가지고 좋네요. V-트윈은 탄속이 슈어샷 다트의 경우에는 초당 22.3m 정도 나왔고요. 엘리트 다트의 경우에는 22m 정도 나왔네요. 조속. 연사 속도는 초당 4.76발이었습니다. 거의 5발 정도. 연사 속도도 꽤 빠르고요. 탄속도 뭐 22m면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재밌어요. 이것만으로도 멋지지 않나요? 좀 작고 아담한 느낌이긴 한데 여러모로 재미있는 블래스터입니다. 사실 크면 큰 대로 또 맛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상에서 사용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녀석은 멋과 실용성을 다 잡은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문제라면 조준하기가 힘들다는 건데 뭐
이런 스타일의 블래스터는 뭐 조준보다는 그냥 연사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게 목적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사력으로 적을 제압해야 되니까 탄띠 추가 판매 선호공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자, 이렇게 V2인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넥서스 프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넥서스 프로 패키지고요. 요거는 이렇게 뚜껑 열어가지고 안을 볼 수가 있죠. 14살 이상 제품이고요. 자, 이거는 수동 블래스터고요. 이 앞쪽에 장전 손잡이 이용해가지고 사격하는 물건이고요. 제품에 기본적으로 소염기 들어있는데 소염기는 그냥 뺄 수 있는 물건이고요. 기회식 조준기, 앞쪽이랑 뒤쪽은 탄젠트식이라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개머리판이 이렇게 길이 조절 가능하고요.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안전장치 있어요. 여기 F라고 눌린 부분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은 발사 가능 상태고요. S라는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면은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탄창이 두 종류 들어있는데 두 종류의 다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풀랭스 다트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다트고, 이거는 하프 다트라고 해가지고 일반 다트보다 길이가 반 정도밖에 안 되죠. 이렇게 두 종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하프 다트를 쓰느냐, 일반 다트가 너프가 처음 만들어가지고 반쯤 업계 표준화되어 있어가지고 많이들 쓰긴 하는데, 문제는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공기를 뚫고 날아가다 보면은 앞쪽은 무거운데 뒤쪽은 가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려요, 날아가면서. 그러면서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가지고 탄도가 불안정해지고 사거리가 떨어지는 안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하프 다트는 이 길이가 짧다 보니까 흔들리는 문제가 훨씬 덜하고 먼 거리에서 명중률이 높아져요.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프랭스 다트를 많이 써요. 거기에다가 이게 무게가 살짝 가벼워가지고 탄속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너프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싶으면 풀랭스 다트, 그리고 성능을 살려가지고 뭐 저격이라든지 그런데 활용하고 싶으면 하프랭스 다트, 이 두 가지 종류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에요. 넥서스 프로는 75,500원이었습니다. 꽤 비싸요. 14세 이상용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사용하려면 장전 손잡이를 우선 당기고 탄창을 넣고 장전 손잡이를 앞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척 봐도 위력이 세죠. 슬램파이어 기능은 없고요. 위력이 세다 보니까 장전 손잡이 당기는 게 꽤 뻐근해요. 으쌰. 하프랭스 다트도 써볼게요. 12. 이렇게 하프랭스 다트 장전하고요. 이렇게 어댑터를 먼저 끼우고요. 그 다음에 하프 다트 이 탄창을 넣으면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한번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다 안 들어간 거예요. 끝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개머리판 최대 길이가 이 정도거든요. 꽤 편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으쌰. 이 당기는 게 꽤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머리판이 있는 게 너무 고마워요. 개머리판이 어깨로 한번 받쳐주니까 당기는데 좀 도움이 되네요. 자, 사격은 이런 느낌이었고요. 탄속은 어디 보자. 일반 다트가 43m, 하프 다트가 44.5m, 그리고 엘리트 다트가 46.4m 나왔네요. 이제 탄속이 47m/s 나온다고 했는데 상대의 적힌 것보다는 살짝 적게 나왔는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탄속 40m대 중반이면은 라이벌 제품이 탄속이 대충 30m 전후거든요. 초속 40m면 말도 안 되게 센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절대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가지고 놀면 안 되고 어린 친구들한테도 절대 사주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중학생 이상만. 라이벌은 그래도 중학생 미만 갖고 노는 거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는데 이건 진짜 중학생 이상만 구입해야 돼요.
나이 어린 친구들이 가지고 놀면 위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고글 쓰고 사용하세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성능도 강력해가지고 어른이 가지고 놀기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에어소프트건은 좀 부담되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거 가지고 놀고 싶다 하면은 넥서스 프로가 꽤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가 될 것 같네요. 참고로 다른 다트존 제품들은 전부 다 설명서가 한글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째선지 넥서스 프로랑 A1 프로는 설명서가 한글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영어예요. 성인용이니까 뭐 굳이 한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자, A1 프로 볼게요. 자, 이게 A1 프로 박스고요. A1 프로는 열리는 거 없네요. 제품에는 이거 하프 다트용 클립만 들어있는데 컨버터가 같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롱 다트도 일반 다트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소음기는 뺄 수 있고요. A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가격 측정이 이렇게 돼 있어. 39,375원, 거의 4만원이네요 기본으로 들어있는 하프 다트 넣어볼까요? 사용하려면 일단 위쪽에 슬라이드를 뒤로 먼저 당기고, 슬라이드 당기는데 힘이 엄청 들어가요. 이것도 컴퓨터 끼우고 다트를 넣으면 됩니다. 이거 당길 때 건정 손잡이 잡은 손만으로 버텨야 되니까 꽤 힘들긴 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램 파이어는 없고요. 자, 이렇게 썼고요. 기본적으로는 하프 다트만 들어있는데 롱 다트도 사용이 가능해요. 요거는 넥서스 프로 탄창이랑 넥서스 프로에 들어있던 다트인데, 전동 제품이 AA 배터리만 쓰는 건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AA 배터리는 쓸 때도 많으니까 좀 가지고 놀다가 빼가지고 다른 데에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C 배터리나 D 배터리는 또 쓰는 데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쓴 다음에 뒤처리가 좀 난감해요. 자, 이렇게 롱 다트도 사용할 수 있어요. 으쌰. 다트존 프로 탄창 지금 사용하긴 했는데 일반 다트존용 스펙트럼에 들어있던 탄창이라든가 너프 클립 같은 것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 너프 다트 집어넣고 있는데요. A1 프로도 그렇고 넥서스 프로도 이렇게 일반 탄창이나 너프 클립이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인가요? 이거 진짜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넥서스 프로는 개머리판으로 받쳐줬는데 요거는 손아귀 힘만으로 슬라이드를 당겨야 되니까 손이 뻐근하네요. 자, A1 프로의 경우 탄속은 초속 43m 정도 나왔습니다. 초속 43m니까 넥서스 프로보다 0.7? 아주 살짝 떨어지네요. 다트존 맥스 제품 두 개 중에서는 그래도 넥서스 프로를 좀 더 추천해요. 넥서스 프로가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요. 일단 장전 손잡이 탄성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사용하기 힘든데 넥서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깨로 받쳐주면서 장전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편하네요. A1 프로는 손만으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꽤 힘들어요. 가격은 A1 프로가 좀 저렴하긴 하니까 좀 저렴한 맛의 고성능 블래스터를 원하면은 A1 프로, 좀 사용하기 편한 풀사이즈 제품을 원하면은 넥서스 프로라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리뷰는 전부 다 한 것 같네요. 지금 오늘 리뷰한 것 중에서는 저는 일단 V2N을 제일 추천하고요. 그 다음으로 빌러네이터도 수동 주무장으로 상당히 추천합니다. 이 두 개 일단 1순위로 추천하고 싶네요. 권총 중에서는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4발보다는 6발이 좋죠. 블리츠파이어 정도를 부무장으로 추천하고, 수동 주무장, 전동 주무장, 그리고 보조무장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세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시라면은 다츠존 맥스 넥서스 프로도 추천하고, 이렇게 4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네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V-트윈 진짜 강추니까 V-트윈은 하나 구입하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그 외 전체적인 감상은 너프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만들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여서 그런지 기계적인 안정도라든지 작동이 확실하게 된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츠존은 조금 뭐랄까 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달까? 그래도 예전에 나왔던 9판 뭐 저는 몇 개 안 갖고 있긴 한데, 블리츠파이어만 하더라도 9판이랑 지금 새로 나온 거랑 비교하면은 상당히 사용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뭐 다츠존도 꽤 많이 따라왔다는 느낌이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고, 지금 단계에서도 충분히 너프랑 경쟁이 되고 너프랑 같이 싸웠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 제품들이라고 생각해요. 너프엔 없으면서도 꽤 특색이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손오공이 정말 수입해져서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했고, 다음 주 주말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거 단품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기회가 되면은 그쪽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리뷰는 전부 다 제가 제 돈으로 구입한 제품들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카페를 통해 가지고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카페원과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제가 좀 궁리를 한 다음에 공지를 다시 할게요. 그쪽을 봐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너프 정보를 원하는 분은 이제 이 채널을 구독하거나 아니면 말랑팡스 네이버 카페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회가 되면은 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말랑팡스.